이제 제가 수행을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갔다 와서는 그 좌선이나 이제 그 행선을 그 거의 한 그래도 1시간 이렇게 4시간 중 1시간 좌선하면 1시간 행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점점 이제 공부적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니가든 아니면 그런 책들을 읽는 것 쪽으로 이렇게 더 집중이 되고 그 좌선은 사실은 저는 이제 좌선보다는 행선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집중이 더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의 배분을 봤을 때 4대1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바르지 뭐가 않아요. 사는데 책 보는 거? 책 보는 게 나은 것 아, 같아요. 아니 네. 일단 이제 책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길을 알 때는 책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책은 그냥 이제 하루에 뭐 일정 시간 한번 경을 보고 이런 건 신심도 불러일으키고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책 보는데 너무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수행하는 거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이거는 그냥 책은 이제 어찌 보면 정보를 습득하는 거는 제일 쉽잖아요. 근데 실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는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일종의 보살님이 아무리 저 뭐 운동에 대한 이론을 많이 알아도 실제 운동을 안 하면 근육도 안 생기고 그 몸이 그렇게 그 운동에 맞는 몸의 상태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걸 파악했으면 그걸 이제 실제 수행을 해 가면서 그런 이론을 접하면 그 의미도 훨씬 깊게 다가오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책만 자꾸 보다 보면 이 책 보는 걸로 얻어지는 거는 쉽게 얻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좀 안주할 수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오히려 양념으로 보고 수행을 주로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보살님 수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수행이 뭐 꼭 뭐 앉아만 있고 이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자각.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내가 욕망 없이 화 없이 행동할 수 있고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 속에서 항상 자기를 살피면서 또 자기가 이제 그런 번뇌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없도록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자서이나 극기 수행을 통해 좀 더 마음을 섬세하게 보는 마음을 좀 더 마음이 복잡할수록 이게 정확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더 이제 단순해지고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노력하고 이러면서 그 실제로 이제 자기가 한테 내 몸과 마음 실제로 일어나는 그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지금 내가 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마음을 일으키고 이런 게 실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런 게 교정돼야지 이래 하면 된다더라 이런 것만 갖고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경을 보는 거는 저는 누구라도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만 너무 있다 보면 실제로 실행력이 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지식으로 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걸 실행하는 것보다는 그 머리를 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실행하는 쪽으로 힘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부딪혀 몸과 마음을 실제로 경험하는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접촉하는 그 실제 그 삶 속에서 계속 내 마음을 교정하고 내 마음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그걸 변화시키고 바꾸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직접 지혜가 작용되도록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워낙 그 뇌과학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오픈이 돼가지고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쓰는 거하고 뇌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마음을 쓰냐에 따라서 뇌에서 이제 이 신경회로가 바뀌고 또 이 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이제 그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거는 그 우리가 어떤 대상과 부딪혔을 때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냐인데 이게 마음이 작동되는 방향에 따라서 내 지도가 달라지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는 이게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내가 이래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이게 정착이 돼요. 반복됐을 때. 한 번 이래 해갖고 싹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행하러 가면 그 수행센터에 가면 와, 좋은 경험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또 싹 없어지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어떤 조건에서 그래 됐다가도 이 배운 거를 일상으로 가서 꾸준히 이제 삶 속에서 계속 적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나타나면 막 집착해서 달려가고 또 내가 싫어하는 거는 막 거부하고 막 화내고 이렇게 반응하던 방식이 이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판단해서 비록 좋은 거라도 절제할 줄 알고 또 나쁜 거라도 화내지 않고 이걸 좀 이렇게 자애심으로 볼 줄 알고 이런 이제 마음의 형태가 서서히 이제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건 내 구조 자체가 그래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래 정착되고 이런 마음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그죠? 아예 정착이 돼버리죠. 그렇게 돼야 그게 이제 수행이 무르익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은 단순히 뭐 어떤 테크닉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떤 방법은 좀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그걸 얼마나 꾸준히 반복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우리 마음에 정착이 되느냐 아니면 한때 마음으로 끝나버리냐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라서 꾸준히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부딪히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부딪히는 삶 속에서 그 행동을 하는 거는 되게 실전 훈련이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만 하는 거는 이제 약간 가상 훈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화낼 만한 상황인데 화를 안 내보는 거, 집착할 만한 상황인데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빠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내는 게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요즘 뭐 중독 이런 현상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다 절제할 줄, 그러니까 좋다고 막 너무 이거 막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자기 의지로 하기 힘든 상황까지 가버리는 게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뇌는 사실 예전에 뭐 몇십만 년 전에 뇌 구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정보, 그 쾌락을 누릴 수 있게 설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누리다 보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막 요즘 정신적으로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의지력,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런 거를 좀 절제하고 약간 제어하고 조절하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진짜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의 제일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번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